안녕하세요. 플레인스의 강승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었고요. 측정값을 매출, 수량, 수익으로 저희가 변환하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태블 온라인 헬프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상수값을 동적인 값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개 변수는 혼자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계산 및 필터, 그 다음에 참조선하고 엮여야지만 동적으로 바뀌는데 저희가 오늘은 문자열부터 불, 그 다음에 실수, 정수, 그 다음에 날짜 형태로 이렇게 쭉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순히 저희가 측정값을 하나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매개 변수에 따라서 매출, 그 다음에 수량, 수익에 따라서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고 여기 안에 있는 각 연도별 구성 비율도 그 값에 따라서 바뀌게끔 저희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했던 그 퀵테이블 계산과 이중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 패널에 데이터 원본이 두 개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은 2번 슈퍼스토어를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첫 번째 있는 슈퍼스토어 데이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값에 있는 매출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밑에 세 번째 주문일자라는 필드를 더블 클릭하면 기본적으로는 막대가 아니라 라인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마크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해 주시면 각 연도별 매출이 막대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덩어리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는 개념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차원 첫 번째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각 연도별 세 가지 색상, 즉 세 가지 고객 세그먼트 기준으로 색상 구분이 됩니다. 자, 저희가 맞춤 영역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면 전체 핏에 맞춰서 화면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다 제가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각 연도별, 그 다음에 각 고객 세그먼트별 매출의 합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선반과 여기 레이블을 매출로 고정시키지 말고요. 제가 측정값에 있는 매출, 수량, 수익에 따라서 화면이 그 값 기준으로 바뀌게끔 저희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매개 변수 만들어 봤는데요. 매개 변수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좌측 사이드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또는 두 번째는 여기 빈 여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매개 변수 만들기가 있습니다. 물론 분석 메뉴에도 보시면 매개 변수 만들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좌측 사이드바에서 한번 해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의 이름은 저희가 영어로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는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를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다 저희가 측정값 선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실수, 정수, 문자열, 불, 날짜 및 시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맨 밑에 있는 날짜 및 시간을 제외하고 오늘 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세 번째 있는 문자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값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는 비활성화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있는 목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값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값은 측정값에 있는 첫 번째 매출, 두 번째 수량, 세 번째 수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측정값 밑에 매개 변수 섹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저희가 P 다 측정값 선택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 선택하고요. 그러면 뷰 오른쪽에 이렇게 매개 변수가 나타나는데 매출, 수량, 수익으로 저희가 변경하더라도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뷰에는 매출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동치로 바뀌게끔 저희가 계산식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만약에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이 없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셔도 됩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합니다. 계산식의 이름은 c. 측정값이라고 할게요. c는 calculation, 즉 계산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먼저 case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어떤 케이스냐면 좌측 사이드바 매개 변수에 있는 p. 측정값 선택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p. 측정값 선택 안에는 값이 어떤 값이 있었냐면 when 첫 번째로는 매출이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 매출을 선택을 했을 때 then 저희가 바라보고자 하는 집계 방식은 매출의 합계로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when 저희가 여기 매개 변수를 매출이 아니라 수량으로 변경했을 때, 즉 수량을 선택했을 때 화면을 수량의 합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세 번째 when 이번에는 매개 변수에서 수익으로 선택을 하면 then 화면을 수익의 합계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는 반드시 end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계산이 유효하다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측정값에 c. 측정값이라는 필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의 합계 매출 위에 오버해서 두시면 값이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도 대체할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은 뭐냐면 이 매개 변수, 즉 수익 기준으로 각 연도별 고객 세그먼트별 수익 기준으로 나오게 됐고요. 매출, 수량 이렇게 값이 바뀔 때마다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또 복습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했었냐면 여기에 있는 구성 비율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각 연도별 매출값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선반에 있는 집계 c. 측정값을 컨트롤 키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크는 저희가 집계 측정값 2번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막대가 아니라 간트 차트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밖으로 빼시면 원래 색상으로 나누기 전인 각 연도별 매출의 총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합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선반에 있는 c. 측정값 2번의 RSM 옵션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있는 이중축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축과 오른쪽 축을 이제 축 동기화 시키겠습니다. 왼쪽은 1200밀리언, 오른쪽은 1300밀리언이기 때문에 제가 양쪽 축 아무 곳에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축 동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크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측정값 2번에 있는 마크의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해서 뒤에 있는 뷰와 동일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집계 c. 측정값 막대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을 저희가 각 연도별 구성 비율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집계 c. 측정값의 RSM 옵션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에서 네 번째 있는 구성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테이블 옆으로 기준으로 총계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테이블 옆으로가 아니라 테이블 아래로, 즉 각 연도별 고객 세그먼트 기준으로 나누게끔 제가 테이블 계산 편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계 c. 측정값 막대에 있는 레이블인 c. 측정값에서 RSM 옵션 그 다음에 테이블 계산 편집 선택하고요. 이거의 방향을 테이블 옆으로가 아니라 테이블 아래로 또는 특정 차원에 가신 다음에 공통된 부분인 주무일자의 연도는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각 연도별로 고객 세그먼트별 이 측정값에 대한 퍼센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여기 레이블 위에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위치를 변경해서 첫 번째로는 측정값, 두 번째로는 그 측정값에 대한 각 연도별
구성 비율로 변경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선택하면 여기 수익에 대해서 뒤에 원으로 붙이고요. 매출 선택하면 매출도 역시 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수량을 선택하면 이렇게 뒤에 개라는 단위를 한번 표현하도록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간단한 계산식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C다 측정값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다 측정값 복사본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5번째 있는 편집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C다 측정값의 단위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을 선택하면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은 단위는 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수량은 선택하면 제가 개라고 표현하고요. 수익도 제가 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차원 첫 번째 보시면 C다 측정값 단위를 전체 마크에서 드래그해서 레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편집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막대 차트 안에는 레이블 편집에 가신 다음에 매출 바로 뒤에 단위가 나오게끔 저희가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이 붙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퍼센트는 괄호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번에는 마크를 전체 연간 매출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간트 차트에서 레이블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 값이 나오고 있고요. 수량을 선택하면 안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개라고 붙게 되고요. 수익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원이 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연간 고객 세그먼트 별 성과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는 기준은 삽입 버튼에서 매개 변수인 P단 측정값 선택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 수량, 그 다음에 매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축에 대해서는 머리글 표시 해제와 상단에 있는 주물자에 대한 필드 레이블도 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매개 변수를 문자열 형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부울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부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true or false, 즉 참과 거짓 두 가지 값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P다 측정값이라는 이 매개 변수를 따라서 화면이 바뀌게끔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지금은 모든 지역으로 표현할 건지 또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할 건지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자, 먼저 차원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지역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더블 클릭하면 행 선반에 올라가게 되고요. 제가 여기 지역의 6개의 값 중에서 수도권과 나머지 5개 지역은 기타로 묶는 것을 먼저 그룹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이라는 필드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만들기에서 두 번째 있는 그룹을 선택하겠습니다. 지역 그룹이라는 필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수도권을 선택하고요. 수도권에 대한 그룹과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의 지역은 저희가 기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제 지역 그룹이라는 그룹핑된 필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올려두시면 행선만의 지역 앞에 두시면 이렇게 두 가지 지역 그룹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제가 측정값에 있는 C단 측정값을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지역 그룹으로 저희가 볼 건지 또는 지역으로 볼 건지를 결정하도록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고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제가 p 지역 그룹 선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두 가지 케이스로만 볼 거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 있는 볼 형태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참과 거짓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저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지역 그룹 선택을 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저희가 지역 그룹 기준인 수도권 vs 기타로 표현하고요. 거짓이, 즉 false인 경우에는 전체 지역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에 있는 p 지역 그룹 선택은 형태가 true or false, 즉 볼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p 측정값 선택도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있는 지역 그룹 선택이라는 매개 변수가 값이 바뀔 때마다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게끔 제가 설정하기 위해서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에 이름은 C 지역 그룹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IIF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P 지역 그룹 선택이라는 매개 변수를 넣고요. 이게 true인 경우에는 제가 지역 그룹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즉, 지역 그룹은 수도권 vs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닌 false인 경우에는 전체 지역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콤마 다음에 화면을 지역 기준으로 나누게끔 저희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P 지역 그룹 선택에서 true인 경우는 수도권 vs 기타였고요. false인 경우에는 전체 지역이었습니다. 즉, 이 P 지역 그룹 선택에서 먼저 이 경우가 맞는 경우에는 제가 지역 그룹인 수도권 vs 기타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게 아닌 false인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나눠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행선반에 있는 두 개의 필드는 밖으로 빼시고요. 방금 만든 C 지역 그룹을 행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인 경우, 즉 수도권 vs 기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전체 지역을 선택하면 지역 그룹 기준이 아니라 지역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필드 레이블은 저희가 숨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에 따라서 내림차 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은 전체 보기를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 레이블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6가지 전체 지역 기준으로 매출값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수도권 vs 기타, 그 다음에 수익 기준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매개 변수는 혼자서 쓰이는 것보다는 2개, 3개 여러 가지 섞어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true or false, 즉 볼 형태로 화면을 동적으로 바뀌게끔 설정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실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수 형태로 수익과 평균 할인율의 스캐터 차트, 분산형 차트를 만든 다음에 고객명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할인율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색상을 true or false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새로 하나 열고요. 자, 제가 수익과 할인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수익 필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할인율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봤더니 수익은 기본적으로 합계 수익으로 보고 있는데 수익도 지금 보시면 합계 할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임에도 불구하고 이 값들이 다 더해지다 보니까 전체 할인율의 합은 1637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인율은 제가 보는 방식이 평균 할인율,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은 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표현하게끔
제가 기본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값에 있는 할인율의 마우스 오른쪽 밑에서 5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4번째 있는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할인율의 마우스 오른쪽 기본 속성에서 3번째 있는 숫자 형식을 백분율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열선반에 들어가 있는 합계 할인율 대신에 방금 저희가 만든 할인율, 즉 기본 집계 방식은 평균으로 나오게끔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저희가 설정하는 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덩어리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차원인데 저희가 차원 중에서도 모든 고객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에 보시면 위에서 4번째 있는 고객명 필드를 더블 클릭하면 한 덩어리가 795개의 마크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크를 모양 자동이 아니라 원으로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색상을 여기 투명도를 한 7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 테두리는 제가 까만색으로 입히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특정한 할인율 기준으로 그 할인율에 충족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시키도록 저희가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이번에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에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은 C.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유형은 실수로 하신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에서 저희가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최소값은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평균 할인율을 지금 한 45%까지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 언저리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0.45라고 하고요. 단계 크기는 뭐냐면 조금 이따 제가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했을 때 슬라이더가 나오는데 그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얼마 정도 값이 움직일 건지 결정하는 곳이 단계 크기입니다. 제가 단계 크기는 0.05, 즉 5%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는 내용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표시 형식을 자동이 아니라 백분율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저희가 지정했던 C. 할인율의 마우스 오른쪽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 움직이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화면이 동적으로 움직이게끔 저희가 계산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좌측 사이드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계산식의 이름은 C.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rue or False라고 한번 추가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할인율에 대해서는 평균 할인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 할인율로 하신 다음에 이 값이 크다 이꼴 매개 변수인 C. 할인율보다 큰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희가 살펴볼게요. 즉 지금 PC에서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true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닌 15% 밑에 미만인 경우에는 false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측정값에 있는 C. 할인율 true or false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15% 기준으로 지금 색상이 두 개가 구분되는 거 보실 수가 있었고요. 20, 25, 30 이렇게 색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구분시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색상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지금 색상 범례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툴바에 보시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맞춤 오른쪽에 카드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여기 RSM 옵션 눌러주신 다음에 범례에서 색상 범례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부분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표에서 회색 계열로 입혀주고요. 그러면 색상이 대비돼서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화면을 복제를 한 다음에 어떤 값을 할 거냐면 수익 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즉 마이너스 수익 기준으로 되어 있는 고객들을 이렇게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색깔로 표현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만든 할인율과 이 수익 기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고객만 따로 이렇게 색상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복제를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저희가 수익 기준으로 화면을 바뀌게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p.수익이라고 쓰고요. 데이터 유형은 이번에는 정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은 범위로 하신 다음에 이 범위를 저희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즉 0부터 마이너스 3000K까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000 다음에 K라고 넣어주시면 자동적으로 변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저희가 0까지, 즉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는 사람들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크기를 설정하신 다음에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얼마 정도 이동할 건지 결정하는 곳이 단계 크기입니다. 여기선 제가 50만씩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P다 수익을 마우스 오른쪽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하고요. 자, 이제 0, 마이너스 50만, 마이너스 100만 이렇게 이동하게끔 제가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즈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또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이번에는 C. 수익이라고 쓰고요. 이번에도 제가 참과 거짓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true or false를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지금 제가 합계 수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um 수익이 작다 이꼴 P. 수익, 즉 마이너스 수익이 기록하는 사람들만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측정값에 있는 C. 수익 true, false를 드래그해서 세부 정보 마크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세부 정보를 색상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색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시키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색상으로 넣지 말고요. 색상 두 개는 전부 다 밖으로 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계산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서는 저희가 C. 문제 고객 찾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익과 할인율 전부 다 이 매개 변수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고를 거기 때문에 C. 수익 true or false와 그 다음에 and C. 할인율 true or false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이 C. 문제 고객 찾기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과 할인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 고객은 이렇게 두 명이 표현되고 있고요. 이거를 변경할 때마다 색상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명, 지금은 6명. 수익으로 바꾸면 지금 몇 명인지 제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시트를 이동을 해서 제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원에 있는 고객명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든 C. 문제 고객 찾기를 드래그해서 여기 행선반에 고객명 앞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고객 찾기에서 데이터 원본 순서를 클릭해 주시면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참인 부분만 제가 이 항목만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즉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고 있는 고객들은 총 30명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할인율은 20%, 수익은 마이너스 100만 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4명이고요. 이 4명이 누군지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는 실수와 정수 형태로 할인율과 수익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 고객을 찾게끔 매개 변수와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서 색상으로 구분시켜 봤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로는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전체 시도별 C다 측정값에 따라서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게끔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걸 저희가 추가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P다 지역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라는 6개 지역이 있는데 이 값 외에도 제가 전체 단위로 보겠다 그러면 전국이라는 값을 넣어서 화면을 동적으로 바뀌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영남을 선택하면 영남 기준, 수도권 선택하면 수도권 기준으로 시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국으로 선택하면 전체 17개 시도가 나오게끔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CS 페이지에서 워크시트 새로 하나 여시고요. 먼저 측정값에 있는 C다 측정값을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가운데 있는 시도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에 따라서 저희가 내림 차순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뷰를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이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그 값에 따라서 그 하위에 있는 시도들이 나오게끔 제가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이번에 만들어 볼 건데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C다 지역이라고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로 한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6개 지역을 다 넣어도 되는데 저희가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값 목록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음에서 값 추가라는 게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면 현재 이 태블릿 워크북 안에 있는 데이터 원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원본에서 지금 데이터 유형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첫 번째 있는 슈퍼스토어 주문 시트를 기준으로 문자열 중에서 지역이라는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타이핑할 필요 없이 6개의 값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가나다 순인데 저희가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값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수동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드시면 수도권을 잡고 맨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강원은 자주 보지 않아서 제가 또는 값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있는 C다 지역이라는 매개 변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을 선택하면 여기 화면이 강원 기준으로, 수도권 선택하면 수도권 기준으로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게끔 저희가 계산식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의 이름은 C다 지역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지역이라는 필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꼴 방금 만든 C다 지역이라는 매개 변수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이 동일할 때를 저희가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C다 지역을 필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참인 것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대한 시도는 3가지 값이 나오게 되고요. 제주는 하나, 영남을 선택하면 이렇게 5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만든 C다 지역 선택을 여기 필터로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C다 지역 선택의 마우스 오른쪽, 5번째 있는 편집 선택. 제가 필터로 쓸 거기 때문에 C다 대신에 제가
F라고 쓰겠습니다. F.지역 선택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게끔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6가지 값이 전부 다 동시에 나타나게끔 제가 전국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 있는 C 지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5번째에 있는 편집을 선택하고요. 제가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흐릿하게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 전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전체 또는 영어로 all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은 저희가 맨 위로 순서를 변경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 지역을 수도권, 그 다음에 전국으로 선택하면 전국에 대한 이 지역이라는 필드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F 지역 선택이라는 필터를 또는 필드를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F 지역 선택의 마우스 오른쪽 5번째에 있는 편집 선택, 여기는 제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지역이라는 필드와 C 지역이라는 매개 변수가 같고 또는 or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C 지역에서 equal 전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필터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전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다 나오게 되고요. 수도권, 영남 이렇게 저희가 항목별로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문자열 형태로 했는데 원래 필드에 없는 값을 종합적인 값을 넣은 다음에 간단한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서 필터를 적용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날짜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 즉 from과 to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2개의 값 안에 있는 값들만 필터 처리해서 저희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습하는 곳에서 저희가 워크시트 새로 하나 여신 다음에 데이터 원본은 2번째 있는 슈퍼스토어로 변경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는 슈퍼스토어 데이터로 변경하고요. 자, 먼저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일자라는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있는 주문일자 불연속형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영역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는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특정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날짜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from과 to 형태로 2개로 만들어서요. 그 2개에 있는 값 사이에 있는 값들만 필터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2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의 이름은 p. 영어로 from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은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값을 4월 20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허용 가능한 값에 보시면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범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필드에서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인 2번째 슈퍼스토어 데이터에서 날짜 형식은 주문일자 필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일자를 쓰면 즉 데이터 원본에 주문일자라는 필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단계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p. from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복제를 선택하고요. 이 복사본이라는 매개 변수의 이름은 제가 편집을 눌러서 p.to라고 하고요. 여기는 현재 값은 4월 24일로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p. from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p.to를 선택하고요. 이 2가지를 전부 다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 선택하겠습니다. 자, 프롬을 위로 올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4월 20일부터 4월 24일 사이에 있는 값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의 이름은 여기도 저희가 필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F 언더바 date라고 할게요. 먼저 주문자라는 차원에 있는 값을 넣어준 다음에 이 값은 크다 이꼴 P다 from보다 크게 저희가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d 주문자를 작다 이꼴 P.to 안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보다 크고 4월 24일보다 작거나 같은 4월 20일, 21일, 22, 23, 24 총 5일간의 값을 제가 필터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F 언더바 데이트를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넣으신 다음에 참인 것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보다 크거나 같고 4월 24일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값들만 이렇게 필터 처리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슬라이드보다 이 날짜 형식들은 RSM 옵션에서 입력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날짜를 이제 조정하기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 요거는 편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동일하게 from과 to를 1월 1일부터 4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from이 to보다 더 미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설정하는 방법은 추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총 5가지 케이스로 살펴봤고요. 매개 변수는 우선 상수값을 동적인 값으로 대체를 시켜서 화면을 동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개 변수는 혼자서 쓸 수가 없고요. 계산식, 필터, 그 다음에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참조선하고 엮여야지만 이렇게 동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문자로 살펴봤고요. 문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서 원, 개, 그 다음에 원 값에 따라서 바뀌게끔 제가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true or false에 따라서 화면이 지역 또는 지역 그룹으로 바뀌게끔 제가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하나는 실수 형태, 즉 할인율은 실수 형태, 그 다음에 수익은 정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시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참인 것만 리스트로 제가 구분 처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자열 형태로 해서 범위 형태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지역에는 없는 전국이라는 걸 넣어서 이 전국을 선택을 했을 때 전체 값이 나오게끔 제가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from과 to라는 매개 변수를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있는 값만 필터 처리한 걸 같이 해봤습니다. 이 영상 끝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복습 개념을 살펴보시고요. 한번 실제 데이터로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